제21기 GS 칼텍스 프로기전 오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6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24강전에서 두터움이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줬던 이호범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죠. 또 두터움으로 한 칼이 있는 김지석 선수입니다. 네.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데 이호범 선수가 최근에 9연승 중이거든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6강 대진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안성준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누르면서 가장 먼저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랄 수가 있는데요. 한국랭킹 1위 박정환 선수가 안성준 선수에게 반집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16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네. 김지석 선수, GS 칼텍스배의 사나이입니다. 오늘 네. 첫 대결 펼칩니다. 우측 하단에 포진되어 있는 이호범, 김지석 선수의 대결인데 이 두 선수는 그동안 KB리그에서 대국이 참 많았어요. 네,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5판의 대국이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이 KB리그에서의 대결이었고요. 총 전적은 김지석 선수가 4대1로 앞서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보나 김지석 선수가 상당히 우세한 것만은 분명한데 이 최근에 이호범 선수가 9연승이라는 점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약 2달 만에 시합이라는 점 네. 변수는 존재합니다. 자, 오늘 8강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릴 기사 어떤 기사가 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21기 GS 칼텍스 프로기전. 김지석 구단과 이호범 5단의 만남입니다. 돌가리 결과 맞췄기 때문에 이호범 5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되겠고요.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는 GS 칼텍스 프로기전.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한 시간 10분에 40초 3회가 주어지는 속기 기전인데요. 그동안의 두 기사는 모든 대국이 다 속기 대국이었어요. 네. 사실 최근에 속기 대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두 기사가 세계대회에서 만날 일은 뭐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속기 맞대결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대국이 지난 시즌 KB리그였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혈투를 벌였었죠. 김지석 선수가 반집을 이겼죠. 이호범 선수의 향소목. 참 김지석 구단 방송에서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공식 시합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합이 지난해 중국에서 있었던 금용성 배였으니까요. 네. 약 2달이 되었습니다. 이호범 선수가 24강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향소목 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24강전 때 제대로 재미를 봤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초반이 좋았기 때문에 그 보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용수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아래쪽을 붙이고 실전도 갔습니다. 치받는 진행이었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가만히 젖혀서 여기서부터는 바둑이 달라지겠습니다. 이호범 선수의 향소목은 주 무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예전에는 향소목을 두고 저렇게 굳혀서 실전과 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굳힘이 반대쪽으로 있을 때 이 포석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 형태에 비해서 여기를 다가오는 가치가 작아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흙이 좋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뭐 서로 무난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굳이 다가갈 필요 없이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주변이 두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고요. 보통 이런 형태에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뭐 위쪽에서 눌러서 좌변을 키울 때 이런 곳을 선수로 하고 백이 받는다면 하나 들여다보고 이제 좌측을 키우는 그런 식의 진행이 많습니다. 상변의 형태처럼 이렇게 흙이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흙돌이 다가서져 있지 않을 때 당장 침입을 하면 흙이 사용할 수 있는 수가 2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바둑이 두텁고 팩감이 많을 때 쓸 수 있는 수법입니다. 네. 조금 멀기 때문에 아래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군요. 네. 흑돌이 이곳에 있을 때는 들어가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리면서 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뭐 그다지 좋지 않죠. 계속 이 선을 기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침입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지석 선수는 100번으로 이렇게 포석을 많이 둔 적이 있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 리그에서만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뒀던 것 같고 네. 네, 흙으로 둔 기억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가 서로 좋아하는 포석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초반에 손이 빠르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서로 흑백 간에 좋아하는 포석이라면 오늘 바둑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를 예측을 해보자면 과거에 김지석 선수가 여기를 붙였던 기억은 나는데 지금 붙였는지 여기를 먼저 하고 붙였는지는 저도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당시 바둑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고 김지석 선수가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좌는 어떤 형태였었죠? 당시에 좌가 화점이었는데 이제 제 기억이 여기서 백이 이쪽을 먼저 두고 흑이 뭐 이런 곳을 갈 때 이런 식으로 받고 나서 우변을 향했는지 아니면 지금 향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냥 붙여갈 수도 있고 뭐 백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두 가지 다 두어갔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장면에서 고민을 하는데 네. 우상부터 갑니다. 역시 본인이 두던 대로 두죠. 보통은 저렇게 굳혀져 있는 형태에서 옆을 붙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붙이는 수가 별로 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변의 백이 먼저 이곳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흑에게 두터움을 내주더라도 이 상변 쪽 백의 위치가 제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둬서 터자시 선수에게 김지석 선수가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변이 아니라 중앙으로 한 칸을 띄웠습니다. 네, 지금은 저수가 일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수로 이제 이곳을 날일자로 지켜서 하변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것이 보통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바둑은 김지석 선수가 계속 우변 쪽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두면 백에게 이쪽을 눌러가는 상용 수법이 있어요. 네. 하나 교환을 해두고 다시 어깨를 짚고 이곳을 붙여갑니다. 흑돌이 이 자리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백이 눌러간다면 뭔가 이 우변에 벌려져 있는 백돌과 호응을 해서 좀 흑이 답답한 포석이 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하변은 중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상대의 세력이 좋을 때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한 칸 띄는 수법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자, 이제 하변이 문제인데요. 분명 김지석 선수가 하변을 침입을 하겠죠. 지금 하변 쪽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음에 여기까지 흑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네.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고민이 됐는데 한 칸 바짝 다가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뛰어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전처럼 들어가는 것과 한 칸 좌측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침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흑이 뭐 이런 곳을 붙여서 모양을 잡고자 했을 때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받지 않는다면 다음에 젖히고 단수까지는 흑에 걸리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세가 되었을 때 백돌이 한 칸 좌측으로 침입해서 한 칸 좌측으로 한 칸 띄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 형태가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이 형태가 다음에 이곳을 한 칸 뛸 때
베개 자세가 괜찮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한 칸이 띄어져 있다면 그 다음 수가 잘 안 보이는군요. 그렇죠. 방금 전과 같은 형태라면 이 호구 쳐져 있는 흑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전처럼 이쪽으로 한 칸 띄어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한 칸 한 칸에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올해로 3연승 중인 이호범 선수. 지난해 성적까지 포함한다면 9연승 중이고요. 네. GS 칼텍스배 예선이라든지 또는 KBS 바둑왕전 예선에서 전승으로 통과를 했죠.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호범 선수가 KB 리그에서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기대했던 것만큼의 한 방을 여타 기전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기세는 확실히 전과 좀 달라진 모습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린 것 같고요. 네. 자, 2달 만에 대국에 나섰습니다. 김지석 구단. GS 칼텍스배의 사나이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연속 GS 칼텍스배에서 우승을 했고 당시에 이 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최철환 구단을 만나는데 전부 3대 0으로 꺾었던 네. 그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네, 당시에 뭐 예선부터 해서 2년에 걸쳐서 16연승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뭐 다른 기전에서의 성적도 뛰어난 기사입니다만 특히 GS 칼텍스배에서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GS 킴이라는 별명이 불렸었는데 지난해는 GS 목에게 물려줬죠. 네, 지난해에는 이 김영훈 선수에게 패하면서 16강에서 탈락을 했었죠. 자, 아까 박정산 구단이 짚어준 대로 이호범 5단도 좌하를 붙여갔습니다. 자, 생각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은 상황으로 보여졌는데요. 네. 여기서 백의 고민이라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냥 가만히 한 칸을 뛸 것인지 아니면 하나 정도 이곳을 젖혀두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응수를 할 것인지 뭐 이것도 아니라면 최대한 버티는 느낌으로 둔다면 이쪽을 아예 받질 않고 그냥 여기까지 두고 나서 이 한 점 뭐 될 대로 되라라고 버텨갈 수도 있긴 합니다. 김지석 구단의 스타일이라면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느낌을 주거든요. 김지석 선수의 이 수읽기나 혹은 공격적인 성향 이런 것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신예 기사일 때는 정말 초반부터 난폭했는데요. 네. 요즘 보면 초반은 굉장히 침착합니다. 이 김지석 선수의 기풍의 변화가 예전 생각을 해보면 이세돌 선수의 변화와도 비슷하고 또 그것이 많은 기사들이 이 가장 좋은 기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수읽기 위주의 전투 바둑으로 그리고 실전유로 두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노련해지고 냉정해지면서 그리고 계산력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 김지석 선수처럼 변화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가는 건 어렵지가 않는데 그 순간순간의 인내를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가 어느 날 이 자신의 초등학생 때 바둑을 놔봤더니 거의 뭐 조폭이 따로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힘바둑이었습니다. 그냥 끊을 수 있는 데는 다 끊어갔고요. 네. 정상권에 올라서고 난 이후에 자신의 초등학생 기보를 종종 놔보는군요. 뭐 우연히 한번 봤을 때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뭐 기보 용지에 기록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저도 청소를 하다가 봤는데 예전 연구생 당시에 문도원 박지연 프로랑 뒀던 바둑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성향이 김지석 선수가 입단 이후에도 한동안은 있었습니다. 처음 입단할 당시에도 뭐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사나웠고요. 그런데 지금은 초반부터 그렇게 사납게 두질 않고 또 모양이 나쁜데도 끊어가는 것 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도 화변에서는 조금 강하게 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수가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두는 수죠. 흙이 이쪽을 실전처럼 붙였을 때에는 다음에 젖히고 단수 치는 것이 좋고, 백이 여기를 둔다면 뭐 이쪽을 민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행마의 리듬을 구하면서 이제 이쪽 한 점 침투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흙의 리듬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김지석 선수가 지금 이 자리를 두었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하변에서 맞붙어 보자라고 외쳤습니다. 지난 24강전에서 박정상 구단이 이호범 5단을 두터움 중에서도 가장 두터운 형의 기풍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단단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실리나 공격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기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의 기사들을 보면 확실한 자기만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뭐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두터우면서도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이 발톱을 감추고 있고 뭐 그런 식의 기사들이 많죠. 네. 자, 김지석 구단은 1분, 이호범 선수는 한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흙이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둔다면 백도 그냥 침착하게 여기를 느는 수도 있고, 아마 김지석 선수가 지금 두는 성향으로 봐서는 여기를 찝고 끊어갈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된다면 흙이 단수를 치고 딸 때 이곳을 이어서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서로 둘 수 있는 진행이에요. 네. 근데 흙이 밀어갈 때 뻗어둘 수도 있는 건가요? 이 형태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단단한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지켜야 할까요? 보통은 이제 이곳을 둘 때는 백돌이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바짝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바짝 있을 때 아까처럼 두는 것은 백돌이 이곳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면 그 한 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이곳을 늘어서 참는 수가 간혹 쓰입니다. 지금은 만약 밀어간다면 찝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꼬부린 수에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이호범 선수도 여기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 흙이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뭐 이 정도 한 칸 뛰거나 혹은 이렇게 모자 씌우거나 이 두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모자 씌우는 수는 백도 나오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까지 강렬한 공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공격하는 만큼 흙도 상당한 부담이 있죠. 네. 그럼 바로 가는 건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이수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작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수보다는 아까처럼 이제 밀고 들어가거나 혹은 좀 더 유장하게 둔다면 가만히 한 칸을 띄어서 다음에 덮어 씌우는 것과 이쪽을 미는 것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변에 있는 101점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깨 짚으면서 누르는 것이 좋은 형태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를 백이 딱 붙이는 순간 이곳을 젖히는 것과 이 중앙적 호우가 맞보기가 되어서 이 형태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초읽기는 이호범 선수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통은 저렇게 붙인 이상 그래도 2선 밀고 들어가는 것이 기세인데요. 그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네, 그 진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어떤 수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호범 선수 선택 어딘가요?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덮어 씌우나요? 저의 세 가지 예상 중에는 있었지만 네. 제가 가장 좀 무리스러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작전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두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일단 무엇보다 백이 날일자로 나왔을 때 흑이 이런 곳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야 돼서 네, 흑이 봉쇄하는 자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냥 나오네요. 자, 밭전자 자리를 먼저 가르는데요.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는 것까지는 백에 걸리기 때문에 계속 덮어 씌울 수 없다면 흑의 공격이 별로 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밀었을 때에는 백이 찝고 끊었을 때 어차피 나가긴 좀 어렵고 30초. 어차피 단수치고 이어야 한다면 네. 셋, 이건 역시도 다음에 이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흑의 교환이 득은 없습니다.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모자를 씌우고 난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전 날일자로 덮고 싶기는 하거든요. 일단 모양은 이렇게 둔 이상은 이쪽을 갈 수밖에 없는데 왠지 세 칸 사이가 너무 넓어서 흑의 입장에서 좀 약간 무리스러운 작전이 아닌가 싶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나만 덮어두고 난 이후에 좌하 중앙 쪽으로. 글쎄요, 이 진행이라면 어떤 걸까요? 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호범 선수는 이 교환이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왠지 흑의 이 행마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뒀을 때는 이쪽을 통해서 뭔가 리듬을 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가 다시 공격을 가고 다시 이쪽을 뒀습니다. 네. 모양은 뭐 그럴듯합니다만 흑의 작전의 일관성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지금 하변 쪽을 밀고 한 칸 뛰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밀어간 것은 하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선수 활용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를 뛰는 자세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날일자로 가르는 것을 봐서 네. 선수로 거의 듣는다고 봐야겠죠. 받아야겠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는 밀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는 이쪽에 한 칸 띄어져 있는 흑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로 백이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쪽을 단수치고 따내면 여기를 단수치는 자세가 그럴듯하죠. 네. 그럼 단수 칠 때 나갈 수는 없나요? 단수칠 때 이곳을 나간다면 여기를 이어서 다음에 이 두 점을 제압하는 것과 이쪽을 젖히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이것도 백이 좋은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도 끝내요. 진행을 시켜요. 네. 그렇다면 이런 뜻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아까처럼 진행이 될 때 이 상황에서
이쪽을 끊는 겁니다. 끊고 딸 때 다시 여기를 이어서 네. 하변은 하변대로 버티고 이곳에서도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는 김지석 선수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김지석 구단 강하게 나오네요. 자, 이런 강한 수를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합니다. (16강전) 두 번째 대결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이호범 5단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에너지 제1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24강전 이용수 선수를 꺾고 올라온 이호범 선수. 오늘 16강전 상대는 김지석 구단인데요. 네, 뭐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밀 때 찝은 순간부터는 일사천리죠. 끊고 뒤로 치고 따내고 단수 치니까 30초. 이쪽을 하나, 끊었고요. 흙이 둘, 따내니까 셋, 여기를 이었습니다. 네. 다섯, 이 장면에서 흙이 좌측에 있는 한 점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방금 이수로 여기를 살린다면 백에게 호착이 있죠.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네. 뭐 한 점을 잡는다면 따내는 자체로 양단수니까요. 네, 잡는다면 따내는 자체로 양단수고 이렇게 둔다면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그때 넘어가서 흙이 망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호범 선수도 한 점 쪽은 포기를 한 채 아래쪽 103점에 대한 공격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시 한번 밀어갑니다. 자, 오늘따라 손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지석 네. 구단. 자, 16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김지석, 이호범. 이호범 선수가 2월 랭킹 한 계단 올랐네요. 네, 40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김지석 선수는 가장 잘 나갈 때에 비해서 사실 랭킹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현재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김지석 선수가 8승 2패, 이호범 선수가 9승 1패입니다. 네, 하지만 김지석 선수는 거의 2달 만에 대국인데요. 네, 이호범 선수는 9승 1패인데 9연승 중이고요. 객관적인 전력에선 역시 김지석 선수가 앞섭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지켜야 하는군요. 지금 그쪽에 약점이 좀 신경이 쓰여서 결국 뒤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될 거라면 지금 흑행마가 좀 이상하죠. 좌측에서는 아무래도 백이 좀 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끊어서 중앙에서 육선으로 이렇게 늘고 있는 자세는 백이 모양이 좋습니다. 뭐 반면 흑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집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쪽 103점에 대해서 뭐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30초. 지금까지의 진행은 둘, 김지석 선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까 반대로 밀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 자리를 두고 싶어서 그 전에 이쪽이 아닌 이쪽 미는 수를 선택을 했었죠. 다음에 이곳 들여다봐서 하변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변의 진행은 백이 편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일단 당장 하변 쪽의 처리가 관건이고 일곱. 또 하나는 하변 쪽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 누가 좌변을 먼저 향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변 정말 가고 싶은 자리인데요. 그렇죠. 일단 좌귀 쪽에서 저렇게 백이 육선으로 이렇게 느는 자세에서 좌변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나 혹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면 백의 자세가 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두터워서 더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더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가능은 할까요? 네, 일단 하변 쪽의 처리를 좀 봐야 합니다. 하변 쪽에서 백이 손 뺐을 30초. 때 뭐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둘,
흙의 강렬한 공격이 듣는다면 넷, 괜히 멀리 벌려서 다섯, 이 사이가 찢어질 수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네, 두 번 나왔습니다. 돌을 집었다가 납니다. 지금은 백도 바로 좌변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하변 쪽을 좀 더 정돈하는 것이 길이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변 한 번 더 손질한다면 더 이상 공격당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백이 뭐 여러 가지 중앙으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중앙으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30초. 뭐 백의 돌이 워낙 탄력이 네. 있기 때문에 흙이 더 이상 추격은 어렵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도 하변도 아닌 중앙을 밀어갔는데요. 지금 저수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흙이 받아주면 이 자체로 좀 득이라고 보고 이쪽을 다시 지키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젖혀서 둘 때가 문제인데 뭔가 여기서부터 행마의 리듬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행마의 리듬을 구하는 거라면 양쪽을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여기를 밀어갔다는 것은 젖힐 때 다음에 이 자세를 허용한다면 별로 득이 없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젖힐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초. 이쪽에 행마가 하나, 관건인데 둘, 셋, 백이 무난한 행마를 펼쳤다면 뭐 어느 정도는 쉽게 타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백이 뭐 더 잘 되든지 더 안 되든지 조금 어려운 숙제를 서로에게 던진 겁니다. 중앙은 두터워질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하중앙 부근은 백이 엷어지거든요. 네. 머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하변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변을 받아야죠. 받는데 그냥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여기를 밀었다는 것은 계속 흑의 형태에 기대면서 활용하면서 지금 이쪽을 타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30초. 뭐 예를 든다면 하나, 둘, 글쎄요, 뭐 이런 수라든지 근데 이 수는 나중에 두 점을 버리겠네요. 여섯, 끊어봤자 일곱, 여덟. 이렇게 두 점을 버리겠네요. 네. 그렇다면 바짝 가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는 이 밀어둔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는 좌변을 흙에 올 수가 있거든요. 흙도 지금은 중앙이 이렇게 처리된 이상 그냥 이쪽을 벌리는 것은 약간 밋밋한 느낌은 있습니다. 다섯, 중앙 쪽을 준다든지 혹은 뭐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나온다든지 아홉, 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계속 뭔가 지금 이쪽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 좀 더 강력하게 하변 쪽을 몰아치는 것이 그래도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네. 백의 선택으로 흙도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이곳을 둬서 다음에 우변 침입하는 것을 보고 있죠. 백도 이쪽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30초. 받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지 않았네요. 받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 봤나요? 위험하다고 뭐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흙이 당장 여기는 두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를 눌러가는 자세가 워낙 좋죠. 그리고 여기는 한 칸을 띄더라도 다시 한번 뭐 백의 역습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 붙인다든지 혹은 한 칸 띄어서 우지끈 끊어간다든지 네. 이런 역습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부터 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성향상 여기를 한 칸 띈 이상 이쪽을 그냥 쉽게 받아줄지는 좀 의문이네요. 오히려 30초. 상대 보고 하나, 들어오라는 얘기군요. 그것도 있고 지금 눈목자 사이를 가르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곱, 누가 약하냐 아홉. 이 얘기인데 네. 역시 예전이랑은 많이 변했네요.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이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는 낙간파로 좀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작전보다는 지금 가장 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셋업이 없었던 거죠? 저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본인이 느꼈겠죠. 이렇게 그냥 강하게만 두는 기풍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꾸준한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기풍으로는 자신보다 하위 랭커에게 딱 역습당하기 십상이거든요. 네. 이런 바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분 조금씩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또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은 김지석 선수가 우변 쪽은 아예 포기를 한 것이 그냥 여기를 뛰면 이쪽을 받아주면 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지켰어도 이쪽은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집이 되는 자리는 아니었죠. 그런 맥락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나중에라도 지금 흙이 벌려져 있는 중앙 두 칸 자리를 좀 건드려 볼 맛이 남아 있는 걸까요? 정말 두터우면 가능하죠. 나중에 백이 바둑이 두텁다면 네. 이제 여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를 들여다봐서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흙이 이쪽을 받지 않았을 때, 이쪽 부분으로 받았을 때 그때 나와 끊는 자세가 뭐 그렇게까지 완벽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흙이 이렇게 느는 것이 선수이고 축이 유리하면 다시 중앙에 재차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주변이 두터워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네, 저수는 좋네요. 흙에게 일감으로 떠오르는 받는 방법은 이 자리인데요. 아, 지금도 그렇게 붙이는 수가 일감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늘면 여기를 뚫려서 맛보기가 되고 이으면요? 이쪽을요? 나간 수로 이어서 받는다면 이어서 받는다면 어차피 이제 아래쪽을 받는 의미인데 그래도 이 수가 다음에 호구 모양을 봐서 좀 더 득이겠죠. 네. 자, 실전도 일감인 자리 교환을 아예 다 해버리는군요. 네, 지금 김지석 선수의 이 순간적인 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이런 수법이 날카로운 이유가 네. 흙이 여기를 느는 것이 일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음에 이쪽을 받았을 때 흙이 손을 빼면 나가서 찝고 끊어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받자니 다 모양이 좀 그렇죠. 이것은 뭐 막을 때 손 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쪽에 끊어가는 뒷맛이라던가 뒷맛 고약한 자리가 남게 됩니다. 네. 네. 이제는 이 우화 막는 것을 선수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네요. 정말 순간의 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건 이호범 선수 흐름이 안 좋습니다. 하변 좌측 진행에 이어서 우측에서도 좀 당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사실 처음에 좌측에서 당한 것은 그냥 약간 좀 흐름이 안 좋다 정도이지 뭐 네. 비세에 빠졌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서 후수를 잡고 좌변을 백이 먼저 가는 흐름이라면 그때는 확실히 백의 우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당한 거군요. 네, 이제는 바짝 다가섭니다. 네, 지금은 뭐 하변 쪽에 백이 염려스러운 것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 바짝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결과적으로 중앙 밀어가면서 리듬을 탔던 것이 양쪽을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김지석 선수가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 우위에 있는데 선봉 역할을 한 것이 이 순간의 잽입니다. 여기를 치받아서 여기를 늘어간 것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안으로 들어가죠. 네, 지금은 뭐 저렇게까지 침입을 안 하면 흙의 흐름이 워낙 안 좋습니다. 대략적인 집 모양만 봐도 이곳이 한 13집, 한 14집, 합치면 27이고요. 30, 34, 40, 42. 40집이 흙은 조금 넘는데 반해 100은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뭐 10집 이상은 확실하고 네. 30초. 뭐 이것도 한 7집 정도는 봐줄 수 있고요. 셋, 그럼 17집에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지 않는 순간 20, 30 3선으로만 집이 나고 이 한 점만 잡아도 이미 40집은 나고 단면 승부네요. 네, 뭐 그다음에 발전성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호범 선수가 저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어깨 짚을 때 붙이는 게 맥점인가요? 네, 저수는 많이 쓰이는 수죠. 이제 다음에 이곳을 틀어 막으면 재차 여기를 붙여서 두겠다는 거고 30초. 흙이 이런 붙이는 자리가 싫어서 가만히 있는다면 셋, 이제는 이 교환이 뭐 엄청나게 이득이기 때문에 다섯, 백도 여섯, 차분하게 밀어갈 수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또 지금은 이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이쪽으로 받고 붙일 때 어떤 다른 변화를 꾀해보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둬서 백이 단수 치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차 이쪽을 단수 치고 이제 패를 통해서 뭔가 국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든지 네.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30초. 하나, 이호범 선수 둘, 아직까지는 셋, 꾹 참아두면서 넷, 다섯, 후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또 어떻게 보면 이호범 선수의 장점은 이런 데 있는 거죠. 항상 뭐 조급하지 않고 추격을 할 때도 묵묵히 추격을 하는 스타일이고 지금도 좌변에서 저 백진영을 유린할 수만 있다면 뭐 집으로는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변에서 조금 당한 느낌이 들지만 계속해서 꾹꾹 참고 있는데요. 그래도 좌변에서만큼은 참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좌변에서는 뭐 최대한 강하게 둬야죠. 지금 어깨 짚은 수도 그렇고 방금 전의 상황에서도 한 칸이 아닌 느는 수가 좋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까지 참은 마당에 좌변을 백집으로 허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30초. 빠르게 도망가기 하나, 위해서는 한 칸이 더 둘, 나았을 텐데 셋, 이 뻗는 넷, 수는 좌변을 더 다섯, 깨겠다라는 뜻이겠죠? 네, 좌변 쪽에도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곳을 밀어갈 때 백도 형태가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지금은 이 수가 정수입니다. 네, 여기서 늘었을 때 이때 김지석 선수도 어떻게 흐름을 잡아야 할지가 조금은 어려워요. 아, 여기 단수 칩니까? 네, 이 수도 모양은 그럴 듯하네요. 뭐 이곳을 젖혀서 끊는다면 두 점 쪽은 잡을 수가 있지만 네.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두 점을 버리면서 둔다면 이거는 백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차단은 어렵겠네요. 차단이 어렵다면 이 자리 자체가 워낙 좋은 자리인데 연결하면서 이 자리를 단수 치니까 흐름이 그럴듯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지석 선수도 차분하게 모양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백이 확실히 편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식의 흐름은 아니네요. 이렇게 좌변이 깨질 거였다면
30초. 김지석 구단이 좌변 벌릴 때 바짝 다가섰잖아요. 네. 한 발 늦추는 네. 게 나았을까요? 5, 6, 글쎄요, 그 판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덟, 사실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는 바짝 다가서고 싶은 자리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쪽을 한 발 덜 다가서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었죠. 다가서고 단수 치면 다시 한 칸을 뛰어서 자신의 집을 확보하고 나서 두어 가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수법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김지석 선수가 여기를 단단하게 지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가 이호범 선수는 계속 좀 불안한 거예요. 계속 지키는 쪽으로 뭔가 두어가고 있고 결국 이 바둑의 관건은 이 우측에 있는 백의 형태와 네. 상변 쪽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의 형태가 30초. 어느 정도의 처리로 둘, 끝이 네. 나느냐 뭐 그것으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6, 왜냐하면 네. 다른 곳은 뭐 거의 다 뒀죠. 네. 9, 1번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유범 선수 초읽기 한 번 더 사용하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단 좌중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우측을 먼저 가보고 싶기는 한데요.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뭐 이쪽 어디죠? 이쪽 어딘가를 두는 것이 거의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점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켜줍니까? 정말 두텁네요. 네. 받지 않는다면 이곳을 꽉 이어서 막을 때 끊어가는 뭐 이런 수 말고는 차단하는 것이 거의 없긴 했거든요. 네. 특히 흐름이 좋지 않은 마당에 이 끊는 수법이 그렇게 두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30초. 끊을 때 이쪽을 하나 틀어 막고 둘, 셋, 단수 치고 넷, 호구 친다면 그렇게 강렬한 다섯, 공격 수단은 보이지 일곱. 않는데 여덟, 아홉, 이호범 선수가 재차 두터운 자리를 택했고 네. 역시 그 자리는 참 백도 그렇고 흑도 그렇고 두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제가 흑이라면 그래도 그쪽을 갔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 아까 짚어주신 대로 나를자 정도 있다면은 좌중앙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흑 마지막 30초. 하나, 둘, 이호범 선수의 바둑을 보면 좀 미세한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렇게 두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를 압도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상대에게 압도당하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흐름이 안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좌측에서의 처리만 보면 확실히 흑이 좀 잘 된 느낌은 있네요. 결국은 이 두 선수의 마지막 만남과도 뭐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마지막 반집 30초. 승부였죠. 그 바둑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략적인 형세 판단을 해볼까요? 흑집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쪽이 계산하기도 참 애매한데 이제 이런 곳을 백이 먼저 젖힐지 그런 것이 약간 애매하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젖혀 있고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 여기까지 젖혀 있고 뭐 그런 것이 최상의 그림이겠습니다만 이제는 또 후수니까 이런 부분은 프로들도 뭐 시간이 길게 주어지는 바둑이 아니라면 두 대국자도 마찬가지고 뭐 대략적인 느낌으로 아마 계산을 할 겁니다. 네. 저의 느낌은 한 9집 정도 쳐줄 수 있겠습니다. 10, 20, 21집. 30초. 하나, 둘,
이 부근의 발전성과 이쪽의 지배 형태를 제외하면 한 30집 정도 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흙은 8, 18, 20, 28, 30, 40, 42집이 조금 두텁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집으로는 흙이 앞서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는 아예 새지를 않았잖아요. 아, 여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최소한 6, 7집은 나는 형태이고 또 이쪽에 약간의 마지막 발전성. 30초. 하나, 둘, 셋, 뭐 6, 7집 봐준다면 다섯, 딱 미세한 바둑이네요.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흐름이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꽉 있는 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손이 좀 허공을 돌아다니기는 했었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갈등을 했었죠. 어디야 좀 고민을 했을까요? 이쪽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뭐 저라면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네. 이호범 선수는 워낙 두텁게 두는 기풍이기 때문에 여기 받는 것은 결정을 지어놓고 또 효율적인 받는 방법이 없을지를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도 참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2선을 이쪽에서 늘어간다면 뭐 선수는 물론이고 이쪽에서 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돌이 여기에 온다면 이쪽도 건너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 뭐 확실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건너가는 자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간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하변, 좌변, 전개가 다 이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종반전에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이호범 5단의 16강전입니다.